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이어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꽤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술 훈련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콘테 감독은 엄청나게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비하하고 이 콘테 감독을 좀 띄워준 듯한 그런 인터뷰를 한 것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흥미로워가지고 이 기사가 나온 그 원래 원본 영상을 한번 좀 쭉 살펴봤는데 다이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다이어는 실제로 왜 콘테를 더 좋아했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실제로 전술 훈련을 하지 않는 건지 등등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한국에 나온 이 헤드라인만 봤을 때 다이어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혀 전술 훈련을 하지 않고 콘테 감독 엄청나게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리 네빌이 진행하고 있는 인터뷰 시리즈 오버랩에 출연해서 흥미롭게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훈련에서 아무런 전술적인 작업을 하지 않는다. 하는 훈련이라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원하는 플레이 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반복 훈련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이 반복 훈련 자체가 전술을 위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궁금해서 원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에릭 다이어 reveals, 에릭 다이어가 밝혔다.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no tactical work, 그러니까 이 전술 훈련이라고 번역한 이 tactical work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nterestingly, he doesn't do any tactical work. 이 tactical work라고 하는 거를 하지 않고, 그리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every single training drill, 트레이닝 드릴인데, 자, 이 드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수 있지만, 여하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드릴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이제 뭔가 만들어 나가는, 플레이 방식을 만들어 나가는 쪽을 하고 있고, 콘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택티컬 워크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10 vs 0 혹은 walkthrough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훈련이 잘 돼가지고 자신 안에 뭔가 박혀버릴 정도로 이 훈련이 완벽하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살펴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일까 좀 궁금하기는 한데, 자, 일단 좀 넘어가서 다이어가 결국에는 내가 토트넘에서 아무것도 이기지 못했다는 것, 굉장히 내가 평생 동안 안고 가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겼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 우승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레스터가 이제 타이틀을 동화 같은 우승을 했을 때라던가, 아니면 이제 첼시가 뭔가 이겼을 때, 그러니까 토트넘도 이때 당시에 2위를 기록하거나 아니면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항상 도전을 했지만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인터뷰 내용을 봤을 때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다이어가 이 원본 영상에서 콘테 감독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굉장히 좋아했던 감독 중 하나로 콘테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콘테 감독이 뭐 워크스루라던가 10 vs 0 혹은 이게 택티컬 워크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다 뭐냐면은 전술적으로 어떤 선수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처음에 빌드업 단계부터 이제 중간에 거쳐가지고 공격수에게 가가지고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어떤 식으로 상대를 상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쭉쭉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것, 이거를 이제 택티컬 워크스루 혹은 택티컬 워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술적으로 뭔가 이렇게 공식 같은 것들을 외우는 듯한 그런 세션을 갖는 거죠. 그런데 자, 이 다이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런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거, 이런 거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실제로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분적으로 이제 전술 훈련, 이것들을 모아놨을 때 자신이 원하는 어떤 플레이 스타일이 될 수 있도록 드릴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 여기서 이제 드릴이라고 하는 게 뭔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이 택티컬 드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하는 훈련 세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드릴만 하기 때문에 전술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드릴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전술적인 움직임을 늘리겠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술적인 움직임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드릴이기 때문에 뭐 이런 훈련을 하는 것만 가지고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술 훈련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풋볼 런던에서는 오히려 에릭 다이어가 콩테 그리고 이제 포체티노 감독 등에 대해서 굉장히 고평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터뷰상에서 주목한 부분은 비슷한데, 어쨌건 안토니오 콘테 감독 그리고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과는 달리 뭔가 그렇게 엄청나게 세세한 부분에 집착하지 않는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사실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까 이야기했던 트레이닝 드릴을 계속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 방식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이어가 이제 그 콘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포체티노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는데 자기 자신도 사실상 500만 파운드에 왔고 델레 알리도 그랬고 해리 케인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에서 왔고 뭐 데니 로즈, 카일 워커 등등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왔었고 뭐 에릭센, 베르통엔, 덴벨레, 알더바이어르트, 요리스 굉장히 다 어린 선수들이었죠. 사실은 그 이 영상의 댓글에 어떤 한 분이 야 어떻게 손흥민을 여기서 언급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도 이때 당시 이제 함께 뛰면서 포체티노 감독이 명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어쨌건 포체티노 감독과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포체티노 감독이 어쨌건 젊은 선수들에게 이 베이식스 기본을 훈련시키는데 엄청나게 좋은 감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경기장 위에서 어떤 몸의 형태를 보여줘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다리를 움직여야 하는지 이 디테일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빠져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무리뉴, 콘테 감독 같은 경우에 엄청난 어떤 성격을 가진 감독이고 그 감독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배웠다. 특히 안토니오 콘테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장 좋은 축구를 했던 그런 감독인데 단순히 감독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굉장히 정직하고 친절한 그런 감독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 팬들에게 콘테는 손흥민 선수를 수비수로 써버린 윙백으로 써버린 말도 안 되는 감독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두 번째 시즌에 그리고 첫 번째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가 콘테 체제에서 이 득점왕을 기록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죠. 사실상 이제 시즌이 바뀌면서 역할이 바뀐 건데 근데 이걸 보다 보면은 왜 그런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토니오 콘테의 미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청났다. 그가 얼마나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빡세게 이 트레이닝과 미팅을 진행하는지를 보면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뭐 6개월 동안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뭐 전혀 플레이를 많이 못하기는 했지만 이 스타일이라던가 이 트레이닝의 방식이라던가 코치도 굉장한 것 같고 팀 토크도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도 칭찬하기는 했는데 분야가 좀 다릅니다. 무리뉴 콘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술적으로 빡세고 막 이런 부분이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조금 더 동기부여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제 그 콘테 감독이나 아니면은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더 구조화가 돼 있는 그러니까 팀이 어떻게 움직이기를 이미 완벽하게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감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독 체제를 어떻게 보면은 다이어가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다이어는 그런 체제에서 사실은 좀 더 잘 뛰는 선수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스피드가 센터백으로서 너무 부족해가지고 뭐 성향이 맞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요구하는 어떤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 이런 부분들은 불가능했던 게 다이어의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게 손흥민 선수는 어떤 매니저가 와도 어떤 역할을 맡겨도 그 역할에서 자신의 역할 이상을 해내는 사실상 토트넘에선 거의 뭐 한 2, 3인분의 역할을 늘 해오는 그런 선수로 유명했죠. 이번에 뭐 노팅엄의 누누 감독과 만났을 때에도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누누 체제에서도 첫 골을 터뜨리지 않았나요? 거의 뭐 모든 매니저 체제에서 손흥민 선수가 엄청나게 빛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 체제에 따라서 적응을 하지 못한 다이어 그리고 결국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떠나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과는 또 비교를 해보면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단지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좀 속상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 훈련을 안 한다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전술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몸의 그 감각을 익히는 거를 중요시하는 감독이다라는 인터뷰를 한 것인데 이런 어떤 헤드라인이 좀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고 손흥민 선수 역시 정말 대단한 선수다. 어떤 전술 가운데에서도 잘 적응하는 그런 선수구나라는 게 또 새삼 느껴지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다이어의 인터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